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입니다. 저희가 1시간 먼저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전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서부터 같이 넘겨가면서 최근의 전국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국정감사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최근의 전국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요약을 해서 최근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 갤럽에서 가장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0%, 부정평가가 57%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정당 지지도로는 새누리당이 29%, 더불어민주당이 26%, 국민의당 12%, 정의당 4%가 나왔는데요. 저희 당이 그 전주에 비해서 2%가 이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2% 반등이 됐다는 데서 좀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지난번에 총선에서 얻은 국민의 득표율에 비하면 훨씬 많이 미달하기 때문에 더 분발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저희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 많은 분들의 분석 결과가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창조경제, 내수, 부양 등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경제 정책이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중립적인 정책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저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흘러서 그 효과가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실패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여러 가지 수출 대기업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고 실업률 이런 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또 중앙정부의 국가부채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가 136조 원이 증가했지만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불과 3년 만에 국가부채가 131조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도 당초에 1000조 정도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3년 만에 초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가계부채 정책을 좀 완화했죠. 그 부분 그 이후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 저희 당에서 계속 매일 40일이 넘게 지적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한 상당한 레임덕과 국정마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남북 문제 및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외교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상황을 보면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총선 이전에 그런 상황으로 다시 회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고요. 또 친중소기업, 친호남 정책을 상당히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친박에서는 반기문 대권주자를 띄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박주자들이 당에서 이탈되는 원심력도 생기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최근에 추미애 당대표 선출 이후로 친문 세력이 대부분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진 정책 본격화할 것이다. 또 호남 지역의 반문 정서가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지대론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제3지대론, 소위 제3세력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당의 사실은 총선 이후에 소위 홍보비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당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된 것도 사실입니다. 최단 기간 원구성을 우리가 이끌었고, 세비 반납을 통해서 헌정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원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두 분의 체포영장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반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사드 배치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 누진제 등등 이것도 추경 예산을 먼저 제안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딩 파트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고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님의 그 여러 행보를 통해서 당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생기는 것도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지원 대표님께서 손학규 전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저희 당에 와서 경선에 같이 임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저희 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중심에 이번 정기국회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 당이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로부터 테스트받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이번 정기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수권 능력도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양당과 차별화된 그런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저희는 새누리당 정권이 지금 9년이 됐습니다. 이 9년의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국회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회로 삼겠다. 또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을 결집해내는 통합의 국회로 삼겠다. 또 캐스팅보트를 역할하는 리딩 파티, 또 균형 잡힌 국회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의 수권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되겠다. 또 저희 당이 지금 창당한 지 불과 6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헌당규 재개정 개정 또 당원 배가 운동 등 여러 가지 하부 조직 또 이 전체적인 뼈대를 갖추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예산 심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저희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회를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당이 그 중심에 있기를 희망하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주요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내는 국민 눈높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봐주기 국정감사를 지향하고 각 주요 현안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과 제도 개선까지도 이어지는 끝장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 가장 예의 바른 감사를 통해서 저희 당의 이미지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조만간 개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일어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일 상황 점검 회의 또 종합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서 즉각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실장은 원내 수석부대표가 맡고 실제로 일은 원내 상황실에서 원내 행정실에서 맡고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 홈페이지에 국정 참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주요한 각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이것을 국정감사에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국정감사 활동 결과 향후에 여러 가지 의정 평가에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의정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저희 당의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갖고 국정감사에 관해서 노하우가 많고 또 나름 많은 분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26일부터 지금 죄송합니다. 9월 26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정부 질문의 숫자는 통상적으로 5대 2대 1 두 당이 5명씩 저희 당이 2명 비교섭 단체가 1명 그래서 하루에 13명씩이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정치 하루, 외교 안보 분야 하루, 경제 분야 하루, 교육 문화 분야 하루 이렇게 나흘 동안 하루에 2분씩이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총 8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고 다만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저희가 대정부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새롭게 안 하신 의원님들이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요. 또 저희 당의 전체적인 전력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주요한 안건과 현안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이 대표 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또 조정도 하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뭐 다음에 특강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어쨌든지 상임 국정감사 전 기간 내내 NGO 모니터단에서 직접 하루 종일 출석을 하고 출석 이석 상황까지도 점검을 하면서 끝난 다음에 통상 국회의원 전체의 약 25%에서 30%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뭐 소위 국감 우수의원이라는 이런 것을 수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의정활동하고 또 지역구에도 상당한 홍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당이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전체의 30%가 수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우리 당에 계신 38분의 의원님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드시 이 내년도에 수상하는 이 NGO 모니터당의 우수의원상에 전부 좀 들어가서 나름대로 다른 당과는 정말로 열심히 했고 실력 있는 정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강하는 강사님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여라도 질문 있으시거나 또 하시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신 줄로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